매일 영상만 보기만 하던 직장 여성인데 오늘은 너무 답답한데 어디다 이야기할 곳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릴게요. 내용이 많이 길지만 그래도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읽어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 혼자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7개월 된 사람입니다. 신랑이랑 8년 친구로 지내다가 5년을 연애하고 7개월 전에 결혼에 골인했죠. 결혼 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 구할 돈이 얼마나 있냐고 했더니 5천만 원 있다길래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젊으니까 같이 벌어서 얼렁 돈 벌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도 그리하시고 상견례를 하고 예식장 예약하고 집 구하려고 다니다 보니 신랑이 갑자기 돈을 2천만 원뿐이 못 해온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코인으로 3천만 원을 날렸다더군요. 집 구하는데 보태자고 하다가 날렸답니다. 기가 막혀서.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집을 구합니까? 제가 나이가 35살입니다. 월세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더 기가 막힌 건 정말 겁도 없이 은행에서 대출 2천만 원까지 받아서 코인하고 그 돈까지 날린 겁니다. 그럼 총 5천만 원 날린 거죠.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디 겁도 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코인을 합니까? 제가 결혼을 전내만에 난리치니까 다시는 그런 짓 안 한다고 살면서 다 갚으면서 살 테니 용서해달라고. 저도 그때까지 이 남자 너무 사랑해서 그래 어차피 고생하기로 한 건데 열심히 모아서 살자 생각으로 10평 조금 넘는 작은 집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전세금 4천만 원짜리. 근데 시어머니 우리 집 신혼집에 와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네요. 무슨 집이 베란다도 없니? 사람이 살 수 있는 집 맞아? 이러고 있습니다. 욕 나옵니다. 시엄마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코인에서 돈 날려서 2천만 원뿐이 없는 거. 저희 엄마가 결혼 좋겠다고 시엄마 만나서 2천만 원 가지고 남자 35살 되었는데 장가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저희 엄마도 물론 화나고 그러니 정말 끝낼 심산으로 그런 말씀 하신 건데 거기서 시엄마 그래도 자기 아들 잘나고 자기 잘났다고 저희 엄마한테 슬기 어머니 돈 가지고 너무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애들 아직 젊은데 서로 벌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리 돈 가지고 그러십니까? 대신에 제가 슬기 시집살이 정말 안 시킨다고 약속할 테니 얘네들 결혼 정말 시켜야 합니다 하면서 식당에서 막 울었답니다. 창피하게. 시집살이 안 시키는 게 이 정도인 건가요? 신랑 위로 40살인 형이 한 명 있고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누나는 결혼을 했고 형은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막내 아들 장가라도 보내서 며느리 정말 보고 싶으셨겠죠. 저희 부모님이 뜯어 말리는 결혼 제가 잘 살겠다고 우겨서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신혼집 오셔서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 집 4천만 원이지만 정말 싸고 좋은 집 잘 구했다고 다들 그럽니다. 그러면서 형이랑 시엄마 사람 사는 집 맞냐고 하던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엔 꼭꼭 들리십니다. 저도 직장 다니며 주말에 늦잠도 자고 싶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몇 시에 간다는 것도 아니고 나 네 집 앞인데 들어가도 돼? 이러십니다. 집 앞이라는데 가라고 합니까? 그렇게 한 달 반을 매주 오셨습니다. 오셔서 잘 놀다가 가시면 말도 안 합니다. 형이랑 시엄마 저는 제 집에서 불편하게 앉아있는데 벌렁벌렁 누워 있습니다. 형은 제 옆에 누워있고 시엄마는 저희 신혼침대에 말도 없이 올라가서 누워 계시더군요. 기겁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신혼부부 침대에 그리 올라가서 누우실 수가 있어요?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셔서는 침대 불편해서 못 자겠다. 집에 가야겠다. 이러고 가십니다. 신랑한텐 이건 아니지 않냐고 따졌더니 신랑이 말을 했는지 그때서야 안 오시더군요. 결혼해서부터 아기 낳으라고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조금 몸이 아픕니다. 당분간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기를 가지면 아기를 지워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신랑이 슬기 몸 아파서 약 먹고 있어. 당분간 아기 못 낳으니까 아기 낳으란 소리 하지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돈이 어디 있어. 아기를 낳아. 하면서 저 없을 때 혼자 시댁 가서 어머니께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도 뭐 아나무인입니다. 계속 저한테만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 빨리 낳아라. 네가 젊은 나이가 아니지 않니? 이러면서요. 저 젊은 나이 아닌 거 아시고도 결혼 허락하시고선 왜 그러는지. 결혼식 비디오 보시면서도 슬기는 얼굴이 동그래서 앞머리 내리는 게 나을 뻔했어. 슬기는 살이 있어서 덜 파인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거였는데 막 이럽니다. 비디오 보시면서. 그런 이야기는 사실 할 필요 없는 이야기잖아요.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근데 시엄마 딸, 그러니 저에겐 시누이죠. 시누이는 결혼한 지 6년 차가 돼가고 나이가 37살입니다. 근데 아직 아기가 없어요. 근데 저한테만 저러네요. 어머니, 아가는 결혼 먼저 한 언니가 먼저 낳으셔야죠. 그랬더니 외손주가 무슨 소행니? 난 친손주가 보고 싶다. 이러시네요. 그 마음 이해는 하지만 2천만 원 쥐어서 장가 보내놓고 아기라뇨. 아기는 낳으면 꽁으로 키웁니까? 어쩜 그래요. 시누이 남편이 1억 5천 조금 못 가는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혼살림 차렸나 보더라고요. 그 집에 월세 놓고 시누이 부부는 전세로 이사를 갔거든요.
저 시댁에서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앉아 있는데 시누이한테서 시엄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막 이야기하시는데 통화 소리 다 들리더군요. 시엄마, 저 있는데 저를 빗대야 하는 말인지 몰라도 누구는 딸 시집 보내놓고 매일같이 본다는데 나는 딸 얼굴 보기가 이리 힘들구나 이러십니다. 저희 집과 시댁과 신혼집은 각각 10분 거리에 있거든요. 시누이는 지방에 살고요. 꼭 저를 빗대서 하는 말 같더라고요. 시엄마한테 안부 전화드리면 시엄마가 어디니? 이러시면 제가 집이에요 이러면 시엄마가 아 친정집이야? 이럽니다. 제가 언제 친정이라고 했나요? 아무튼 그리 했는데 전화 끊으시면서 시엄마 한다는 말 정말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에휴 김서방네 집은 아들도 하나면서 집 하나도 못 사준다니? 이러면서 혀를 차시네요. 이게 뭐죠? 자기 아들은 2천만 원 가져오면서 벌어서 살면 된다 하셔놓고 본인 딸은 집이 하나 있는데도 이번에 전세로 옮겨갔다고 집 하나 못 해준다고 불만이신 건가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속이 상하는 일이네요. 아, 이야기가 너무 밖으로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민인 것은 지금 조금씩 모아서 대출비 700만 원 갚고 1,300만 원 빚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랑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답니다. 슬슬 불안함이 엄습해옵니다. 설마 했습니다. 신랑이 자격증이 하나 있는데 그걸 저 몰래 다른 곳에 대여를 해준 모양입니다. 그것도 저와 결혼 후에요. 근데 그게 걸려서 벌금이 500만 원이 나왔답니다. 그걸 은행에서 또 대출을 받아서 저 몰래 갚고 그 돈 메꾸려고 보험 약관 대출 받아서 코인을 또 했답니다. 그 돈을 또 날려서 지금 빚이 1,200만 원이랍니다. 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더 화나는 건 결혼 전에도 저를 속이고 집 구하기 전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집 구할 때 되니 코인에서 돈 날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나중에 물어보니 저랑 결혼 못할까봐 말 못했다고 하더군요. 이젠 우리 부부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격증 대여한 것부터 벌금 나온 것까지 모든 걸 다 숨길 수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사람한테 속고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자격증을 5개월을 빌려줬다는데 그럼 수수료를 받았을 건데 저한테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수수료 받았으면 집에 빚이 있으니 그걸 갚을 생각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돈은 어디냐니까 그것도 없답니다. 그 돈마저 코인으로 날린 모양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욕밖에 안 나옵니다. 정신이 있는 인간이냐고 지랄을 했더니 미안해 자기한테 할 말이 없어 이러고는 땡 어찌할 거냐 했더니 생각해 봐야지 하고 땡 그러고 쿨쿨 잠을 자네요. 이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일까요? 결혼하면서부터 통장 가진 거랑 카드 다 달라고 했더니 통장 하나 주고 카드도 하나밖에 없다고 정말이라고 해서 신랑인데 믿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카드 없애고 통장 제가 관리하면서 한 달에 용돈을 주는데 그 말 듣고 확인해보니 통장이 3개나 더 있더군요. 돈도 돈이지만 제가 화가 나는 건 저를 속였다는 겁니다. 저를 속인 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있는 건 아니고 더 있지만 글이 너무 길어질까봐 쓰지는 못했네요. 이 정도에 비하면 그건 작은 거짓말 정도에 속할 테니까요. 저 어찌해야 할까요? 모두가 반대했던 결혼이라 친구들마저 신랑을 싫어해서 친구한테도 이야기 못하겠고 혼자 머리가 아픕니다. 신랑 형한테 전화해서 동생이 그렇다고 했더니 어쩌겠냐고 더 큰 돈 없애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않냐고 알아서 갚으라고 해 이럽니다. 그러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아라 우리 엄마 쓰러진다 이래요. 저 쓰러지는 건 괜찮은 건가요? 정말 창피하지만 제 신랑 35인데 월급 150만 원입니다. 결혼 전에 월급도 200만 원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통장 받고 나니 150만 원이네요. 그런데 꼴랑 그 돈으로 어느 세월에 빚을 갚아나갑니까? 저는 쎄빠지게 빚만 갚아주다 마는 건가요? 차라리 그 돈을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드리면 저 효녀 소리나 듣고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 매일 얻어먹죠. 저는 몸도 아픈데 돈도 벌고 집안 살림에 자기 잘난 아들 나한테 준 것처럼 생색내는 시어머니에 돈은 없어도 잘 살길 바랬던 친정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 몰래 보험 약관 대출받아서 코인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제 머리로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 사람과 그냥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용서를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지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오버해서 생각하는 건지 그런 판단이 서질 않아서 여러분께 조언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얼굴 보는 것도 싫어서 오늘부터 친근회에 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신랑이 점점 무서워집니다. 이런 상황 모르는 시엄마는 자기 아프다고 내일도 주말이니 시댁에 오라네요. 뭐 그리 잘난 아들이어서 그리 시어머니 대접을 받고자 하는 건지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정답은 없겠지만 제가 판단이 설 수 있게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답답해서 쓰다 보니 글이 길어졌는데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입니다.
혹시나 35 되도록 저는 돈 안 먹고 뭐 했냐고 할 것 같아서 남겨봅니다. 신랑이 결혼 전에 코인 했다고 빚 있다고 했던 거 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 2천만 원 제가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집은 네 손으로 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신랑이 2천 다시 빌려서 4천만 원짜리 집을 구한 거죠. 결혼 후 생활비며 시엄마 용돈 다 제 월급에서 해결합니다. 쥐뿔도 없으면서 잘나신 시댁이라 예단비도 1,000만 원 보냈고요. 물론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고요. 예단비 1,000만 원 보냈더니 14K 목걸이랑 귀걸이 예물이라면서 해주시더군요. 인혁의 생각, 코인은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코인으로 돈 번다고 하니 했던 것 같은데 지식을 가지고 주식을 해도 있는 판에 지식도 없고 도박 같은 코인을 하니 벌 수가 있나요? 진짜 몇몇 사람이 코인으로 돈을 번다고 하는 건데 근데 또 코인에 투자를 해서 말아먹다니 답이 없습니다. 미친 겁니다. 시어머니께 말하세요. 남편분 정신 못 차립니다. 나중에 또 무조건 절대적으로 합니다. 대출 다 땡겨서 본전 생각하면서 또 투자를 하겠죠. 투자도 아닙니다. 투기죠. 시댁에는 무조건 말을 하시고 남편 공인인증서 발급받아서 쓰니가 관리하세요. 공인인증서 있으면 모든 은행 돈 확인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업비트나 빗썸 등등 코인 회사에 돈 이체한 거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완전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것도 못하죠. 사연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인 붐이죠. 제 주위에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벌면 좋지만 못 버는 사람이 많아서 저는 안 합니다만 이 남편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번이나 말도 없이 코인 투자를 해서 다 날려먹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쓰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현명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인혁이었습니다.